2021년 11월 19일 주요 미국 경제 관련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혼조세 속에서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은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의 전기비행기 회사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지수 마감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하였고,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5%, S&P 500 지수는 0.14% 하락하였고, 나스닥 지수는 0.40% 상승하며 16,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는 2.1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불 밑으로 떨어진 채 0.46%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3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발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는 나스닥이 처음으로 16,000선을 넘어서 마감하면서 두 번째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발표된 전염병 재앙과 미국 중서부의 입원 증가가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유가는 6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거의 4% 하락하여 에너지 회사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항공사와 유람선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주가는 투자자들이 채권에 돈을 넣어 금리를 낮추면서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투잇은 예상보다 나은 실적 보고서에서 S&P 500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4일 연속 상승하여 3% 추가 상승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자율주행차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거의 5% 상승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주요 암호화폐는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주가는 완전자율주행차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흥분을 부추긴 가장 최근의 인물은 모건 스탠리, 기술 분석가인 캐티 휴벌트였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투자자들은 애플카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휴벌트는 애플이 휴대폰 및 기타 장치와 마찬가지로 완전자율주행차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회사가 이미 완전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고 있어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휴벌트는 애플이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해당 차량의 소비자 채택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벌트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애플이 수익과 시가총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어제 블룸버그가 회사가 2025년까지 완전 무인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고 보도한 후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익을 통해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영국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 롤스로이스 홀딩스는 자사의 스피릿 오브 이노베이션 비행기가 전기 운송수단의 세계 속도 기록을 세웠으며 이것은 항공 운송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항공기가 시속 345.4마일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기록인 시속 132마일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항공 및 우주 비행에 대한 세계 기록을 관리 및 인증하는 FAI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워렌 이스트 CEO는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개발이 제트제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제트제로는 영국 정부와 업계가 한 세대 내의 대서양 횡단 여행을 위한 무공해 항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콰시 콰르탱 영국 국무장관은 기록적인 이 비행기의 성능은 전기 비행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항공 여행의 일상적인 부분이 별 기술의 한계를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소매 판매와 수입이 강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시간 대학이 이달 초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 수치를 통해 높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계속 부담이 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는 주는 목요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많은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와 더불어 더 많은 소매 및 기술 수입으로 가득 찬 짧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시장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며 기업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쇼핑 시즌의 조기 판매 매출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 연간 소매 판매의 5분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수요일 10월 내구재 주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가전, 컴퓨터, 자동차 등을 포함한 내구재 주문은 9월의 예상치보다 0.4% 감소한 후 10월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경제분석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즉 PCE 지수와 함께 10월 미국의 개인 지출 및 소득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됩니다. PCE 지수는 9월에 0.3%,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후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CE 지수는 연준이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입니다. 연준의 차기 의장은 다음 주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롬 파월 현 의장과 나일 브레이너드 연준 총재를 인터뷰했습니다. 파월과 비교할 때 브레이너드는 연준 관리들 사이에서 약간 더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연준의 채권 매입 부양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연준은 이달 초 이틀간의 FOMC 회의록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올 해상군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가가 61.5%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은 19.1% 상승, 미국 달러는 6.6%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하락한 자산군은 국채로 7%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인투잇으로 10% 넘게 상승하였고, 그 뒤로는 반도체주인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과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등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잉, 슐럼버거, 반도체 기기 제조업체인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가 가장 많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1년 11월 19일 미국 주식 간략한 뉴스 업데이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미국 주식 관련 경제 뉴스를 더욱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